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8월 3일입니다. 이재명의 나는 성공하기 어렵다, 이렇게 제목을 걸고 이 칼럼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조선일보 강천석 고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의 난 성공하기 어렵다. 저는 이 제목을 성공하기 어렵다가 아니고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이렇게 바꾸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강고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나라가 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아는데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나라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디로 갈지 모르는 나라도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아는데 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나라도 있는데, 자,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다 아는데도 일을 시작할 동력을 만들지 못하는 나라가 있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헤매는 나라가 있다 이거죠. 이 세 가지 분류법으로 나누었습니다. 아주 재밌게 분류를 했는데요. 어떤 국가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국가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어떤 방법으로 가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 영역인데, 나라가 갈 길을 잃어버렸다 이거야. 그리고 어영부영 기회도 날려버렸다 이거야.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이건 정치가 잘못됐다는 뜻인데, 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낡은 이념에 이렇게 딱 붙잡혀 있을 때, 고장, 또 지도부가 지도자답지 못할 때, 지도부가 지도자답지 못할 때 국가는 헤매게 되는 겁니다. 지도자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지도자, 우리가 훌륭한 지도자를 우리는 가져봤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건국의 아버지, 산업화 대통령, 산업화의 영웅, 우리는 이런 훌륭한 대통령을 가져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대통령, 훌륭한 지도부가 지도자답지 못할 때 국가는 헤매게 되는 겁니다. 후진국은 늘 방황하고 선진국과 반선진국은 항상 바른 길을 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또 꼭 바른 길만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선진국 대회에 들어갔는데도 이렇게 엉터리 같은 이재명이한테 지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선진국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후진국은 늘 방황하지만 선진국이라고 반드시 항상 바른 길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이 성립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지금 한국 한번 보십시오. 강천석 고문 말대로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22대 국회가 지난 5월 30일 문을 열었는데 2달 동안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률안이 몇 개입니까? 발의하고 처리한 특검안 탄핵안이 몇 개입니까? 한번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이 소위 개판인 입법을 오로지 홀로 한 이재명당, 민주당, 이 당은 국가의 이름으로 혼을 내놔야 됩니다. 나라의 이름으로 처단을 해야 됩니다. 아주 나쁜 행동들만 했습니다. 이재명을 비난했다는 죄로 검사들을 탄핵을 시키고 온갖 악행을 했습니다. 방통위원장이 취임 하루 만에, 대통령이 임명한 취임 하루 만에 탄핵을 시켰습니다. 이게 국회의원 이전에 정상적인 인간들이냐고요.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사는 인간들, 그중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요? 그러니까 취임 이틀 만에 통과 딱 시키더니 직무정지. 그리고 대통령은 말이죠. 윤 대통령은 지금도 참고 있는 겁니다. 법과 원칙대로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참 이런 대통령도 힘들었을 겁니다. 다른 대통령 같으면 말이죠. 어떤 대통령이라도 비상계엄령 발동했을 겁니다. 저런 국회는 역사상 전혀 상상치도 못했다 이겁니다. 이재명당, 저게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저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대한민국을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악법이니까. 악법은 우선 거절을 해놓고 봐야 되니까 말이죠.
지금 대통령은요, 굉장히 법과 원칙대로 하고 있을 뿐이고, 이 대통령은 정말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저 대통령이 언젠가는 한 번은 포효할 것 같습니다. 포효라는 건 호랑이가 한 번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면 저쪽 산에서 으르렁이 울른다는 그런 포효 말입니다. 그런 큰 포효가 한 번 있을 것 같습니다. 1948년에 5월 30일 헌법을 만드는 재헌국회가 처음 소집된 이래 처음 보는 지금 국회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국회도 있다. 아마 세계 의회사에 한국에 지금 이런 행태가 기록될지도 모릅니다. 나라가 거의 빈사 상태입니다. 이거 나라가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야당의 본업이 뭐겠습니까? 야당의 본업은 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인데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이 대안 세력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줘서 다음 선거에서 국민들로 하여금 정권교체를 실현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야당입니다. 근데 민주당과 조국신당은 복수입니다. 복수. 3년은 너무 길다. 이게 자기들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빨리 대통령 임기 만료까지 기다릴 수 없다. 탄핵시키자. 그 전에 정부 무너뜨리자.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자들이 정상일 리가 없죠. 왜?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헌법대로 자기들이 몹쓸 짓을 하더라도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법에 따라서 원칙을 지키고 있고, 이자들은 밤새 머리를 짜낸다는 게 이상하고 회개하고 망측한 일들만 만들어내가지고 법안을 만들고, 오죽하면 검사들을 탄핵해놓고요. 탄핵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이재명을 괴롭힌 죄, 이재명을 괴롭힌 죄라는 겁니다. 이런 싸가지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확정 선고가 내리기 전에 정부를 빨리 마비시켜가지고 대통령 자리를 뺏겠다. 끌어내리겠다. 조기 선거를 실시하자. 이게 지금 목표입니다. 민주당은 이 소속 의원 상당수가 이재명을 아버지로 우러러보는 어버이 정당입니다. 수령 정당입니다. 그 선봉인 개딸들은 이 대표 손끝만 바라보며 당내 모든 선거에서 90% 지지를 바칩니다. 90%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있는 겁니다. 예. 현 사태를 그래서 이재명의 난이라고 강천석 고문은요. 이재명의 난, 현 사태를 이재명의 난이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그거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의 난이 성공할 것이냐? 이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이거는요 국민의 호응도하고 이재명의 난을 일으킨 그 당 민주당이 분열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장 최근 조사에서 이 대표를 차기 지도자로 꼽는 비율은 22%입니다. 취임 후 최저 지지도를 보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록 28%보다도 낮습니다. 여러분 그걸 항상 아셔야 됩니다. 이재명은 차기 지도자로서 꼽는 비율이 22%입니다. 22. 취임 후에 최저 지지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우리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기록이 최저 기록이 얼마였습니까? 28%보다도 낮습니다. 최저 기록 우리 대통령의 기록보다도 낮다 이거예요. 지금 대통령 지지도는 30% 중반에 있습니다. 그래서 20%대로 좀 떨어진 그런 경향이 있지만 이 대표 지지도는 올해 들어 한 번도 30대 들어선 적이 없다는 것. 이거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재명 당에 대한 지지도는 27%입니다. 국민의힘은 33%입니다. 총선에서 의석을 휩쓸었다는 인천 경기 지역에서조차 국민의힘의 34대 31로 밀린다는 겁니다. 자, 서울에서는 그 차이가 33대 24로 더 큰 겁니다. 이 난을 일으킨 이재명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신망이 없고 그 세력에 대한 국민 호응도 없는 겁니다.
지도자를 이재명에서 다른 인물로 교체하면 국민 호응이 또 높아질지도 모르죠. 근데 지금 이재명 당이라고 해야 되나 민주당이라고 해야 되나 이민당이라고 하면 되겠네. 이재명 민주당 이민당. 예. 제가 명명을 하나 하죠. 이재명 당 플러스 민주당을 갖다가 이민당 이민갈당 이민당. 예. 어떻습니까? 거기서는요 다른 인물로 교체도 국민 호응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왜 높아질 수 없냐? 거기에 인물이 있으면 벌써 치고받았을 텐데 김두관이도 뭐라 했냐면은 여기는 이재명이어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아니 경쟁자가 여기는 이재명이어야 한다. 이건 완전히 공산주의 사회나 있을 법한 그런 만들어 놓은 마네킹입니다. 경쟁자가 말이죠. 그러니 거기서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지도자가 없어요. 감이 없어요. 감이 없습니다. 감이 없는 정당은요, 불행한 정당입니다. 왜? 앞으로 정권 창출할 희망 자체가 없으니까. 거기에 반면에 보면 말이죠. 국민의힘은 너무나 많습니다. 한동훈도 이번에 끼려고 그 반열에 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당내에서 볼 때 말이죠. 그러면 대충 한번 꼽아 볼까요? 자, 대충 꼽아보면 말이죠. 그 반열에 오를 만한 사람이 국민의힘은 표가 납니다. 이번에 당대표 3분 나온 사람은 뭐 잘 알겠죠. 3분을 일단은 올려놓죠. 네, 나경원, 그다음 원희룡, 그다음 윤상현 이렇게 이름을 올려놓고 3분. 그 다음 분 한번 보죠. 홍준표. 또 있죠. 오세훈. 우선 이렇게만 해도 지금 5명, 6명이 됩니다. 다크호스가 지금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에는. 네. 자, 윤 대통령은 2년 전에 대통령 선거에서 1639만 표를 얻었습니다. 그 가운데 300만에서 400만 표가 대통령 곁을 떠난 것으로 지금 이렇게 추산을 이 지지율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떠난 것으로 추산된다고 이 강천석 고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지지자들도 상당수가 적극적 지지에서 소극적 지지자로 돌아섰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천석 조선일보사 고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면하고 돌아서게 된 이유가 민생과 물가, 첫째, 다음으로 꼽는 것이 김건희 소동. 이렇게 이분은 적시하고 있습니다. 한때 적극적 지지했던 국민들은 대통령직을 가족기업처럼 착각하고 처신해온 대통령 부인과 부인 문제 근처만 가도 번번이 판단을 그르치는 대통령에 대해서 심한 좌절감을 느낀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대통령과 지지자를 묶는 이 헐렁한 고리만 깨트리면 난의 성패가 달라질 거라며 도박을 지금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갖다 계속 물건들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도 김건희 디올백이 뭡니까? 300만 원짜리 아닙니까? 예, 그걸 김건희 여사가 그게 탐이 났겠습니까? 별거 다 있는데 그분은 부자입니다. 원래가 부자입니다. 그 집안이. 예. 근데 뭐 그런 거 가지고 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안 된다는 것, 불성립이랑, 그리고 그걸 들고 다녔습니까? 자, 그거는 딱 대통령실 저쪽에다 다 그대로 치워놨습니다. 그거 아마 검찰이 이번에 아마 조사할 때 냈는지 아니면 그걸 확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생과 물가. 근데 이 두 가지가 말이죠. 이재명이가 이걸 꺼내고서 악용하는 이것이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니고. 팩트는 말이죠. 저는 이걸 얘기합니다. 민생과 물가는 누가 남겨준 유산이냐? 첫째, 문재인입니다. 다 끌어모았습니다. 끌어모아서 전부 퍼줬습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요. 국가 부채가 70년 동안의 국가 부채가 얼마였습니까? 600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이가 들어와서 5년 만에 410 몇 조를 갖다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1000조를 넘겼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보도 원흉이 누구냐? 물가의 원흉이, 민생의 원흉이 그저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코로나로 인해서 포스트 코로나 국제적인 영향입니다. 불경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순방 나가가지고 몇십조 몇백조를 지금 수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또 모릅니다. 국민들도 이건 각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 우리 대통령이 바로 민생과 물가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을 지금 바로 잡을 수 있는 경제적인 파운데이션을 마련했다는 사람입니다. 그게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보잖아요. 뉴스를 보잖아요. 심지어는 원자력 망쳐놓은 원자력을 없애놓은 문재인의 것을 다시 일으켜가지고 2년 만에 지금 원자력 수출을 했지 않습니까? 체코에. 거기 유럽의 최고의 원자력 생산자 불란서를 물리치고 1등으로 수주를 해서 거기 40조를 지금 확보해놨지 않습니까? 20조 플러스 20조. 국민들은 왜 이런 걸 기억을 못합니까? 그 다음에 빈살만을 시초로 해가지고 빈살만화에서 40조. 또 이 중동에 다니면서 또 세계 다니면서 심지어는 핀란드, 폴란드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무기 방산 수출까지 지금 몇십 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돈을 이렇게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이 세일즈를. 대한민국을 지금 지탱하고 있는 힘은 윤석열의 바로 그 경쟁력 플러스 기업과 함께 나는 세일즈맨 1호다 하고 같이 뛰는 대통령 윤석열에 기인한 바입니다. 그 점을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생과 물가는 아니다 이거야. 대통령의 진정한 이유가 아니다 이거야. 민생과 물가는 문재인이고 그 민생과 물가를 그럼 문재인 플러스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고 여기서 대처해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부로부터 단돈 1원이라도 남겨놓은 줄 아십니까? 저 나쁜 자입니다. 저 문재인. 그래서 문재인 조사를 해야 되는데 문재인 조사를 안 시킨 자가 바로 이원석 검찰총장 아닙니까? 플러스 한동훈도 법무장관이니까 책임이 있죠. 왜? 윤석열 대통령은 하라고 했는데 안 한 거니까 말이죠. 실무자가 뒤틀면 되는 법이 원래가 없습니다. 이원석 총장과 한동훈 법무장관 그 두 사람을 따져보면 누가 주도적으로 했는지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 부인 문제 근처만 가도 번번이 판단을 그르치는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심한 좌절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도이치모터스가 언제 겁니까? 그 도이치모터스 이 김건희를 둘러싼 그 유령이 있는데 두 개의 유령이 있습니다. 한 개의 유령이 도이치모터스인데 도이치모터스가 어떻다는 겁니까? 그게 몇 년 전의 겁니까?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결혼하기 전에 10수년 전의 거 아닙니까? 그거의 망령을 갖다가 해서 재판을 기술적으로 계속 유지시키는 바로 극좌파들. 거기에 중앙지검장 했던 그 이지검장 지금 국회의원이죠. 이런 좌파들의 준동. 그것이 도이치모터스를 지금까지도 수사검사들이 자기가 지검장 중앙지검장 하면서 경희대학교 문재인 후배 문재인이 가장 초계했던 그 사람을 중앙지검장으로 딱 갖다 놓고 검찰총장인 윤석열을 갈고 먹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검찰총장을 헐뜯고 검찰총장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이랬고 저항하고 했던 중앙지검장.
예, 그 이지검장 아시죠? 자, 그자가 이제 2년 동안 탈탈 털었는데 도이치모터스는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수사검사들이 안 나오는 걸 왜 자꾸 이게 터느냐. 빨리 무혐의 처리하자. 그러니까 알겠다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해놓고 뒤로 딱 해가지고 캐비넷에 딱 넣어놔 버렸습니다. 종결을 해야 되는데 종결을 안 하고 딱 미결로 놔둬 버렸어요. 그래서 또 이걸 그대로 또 끌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극좌파들의 아주 지능적인 소위 법률 행각입니다. 네. 그럼 김건희 여사. 네. 그 다음 디올백 여러분 더 잘 알죠. 그 간첩 같은 자. 예? 그가 목사라고요? 최재형이가? 아니 그런 게 목사입니까 그게? 그 어디에 목사 기가 있습니까? 거기에 성경이 보입니까? 하느님이 보입니까? 그 얼굴에 뭐가 보입니까? 그런 자가 선물로 준 그 공작 그리고 몰카를 해가지고 몰카범이죠. 근데 왜 이런 원인을 아는 국민들도 이제는 김건희를 잊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실체를 좀 알아야 될까? 알면서도 와 이걸 갖다가 자꾸 김건희에게 나쁘게만 얘기합니까? 대통령 부인이 뭐가 그리 죄를 졌다고 무슨 죄를 짓습니까? 그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대통령의 바로 인생 물가는 대통령 윤석열 탓이다. 또 대통령 부인 문제만 가도 번번이 뭐 어떻다. 디올백이다. 무슨 뭐 도이치모터스다. 무슨 범죄자로 이렇게 형성을 시켜놓은 그 야당들은 맨날 김건희 특검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걸 잡고서 그 놓는 순간에 자기들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뭐 무능이다 뭐 어쩌고다 하는데 실제로 대통령이 유능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입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대통령이 밖에 돌아다니면서 세일즈하고 또 안에 돌아다니면서 수주받고 생산 독려하고 이 어려움 중에 자기들이 방해를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혼란과 민생을 떨어뜨려야 자기들의 목적이 성공하는가. 그래도 딱 지탱하고 이 외국에 나가가지고 수주받고 이 수출하고 하는 건 이건 말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걸로 우리가 지금 잘 살아나가는 낌새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살고 있잖아요, 현재.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들의 인식도 좀 달라져야 된다. 지금 말이죠. 한동훈 대표를 갖다 적자 정권의 상속자라고 하는데 적자 정권이 아니고 적자의 나라를 흑자의 나라로 만든 윤석열 대통령의 상속자입니다. 그렇게 보면 맞지. 말 해석은 적자의 정권은 상속자라고 하는 지금 이 상고문에 대한 이 견해하고 저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것은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도 이 부분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하여튼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확정 선고가 내리기 전에는 정부를 마비시켜가지고 빨리 대통령을 자리에 끌어내리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기 선거를 빨리 들어가자. 이게 지금 목표입니다. 대통령은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사실은 벌써 비상계엄을 발동해서 저 국회를 저렇게 털법하는 국회를 무효화시켜야 될 소위 해산해야 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아직까지도 안 하고 참고 있습니다. 인내. 대단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탄핵을 눈앞에 두고도 지금 초연합니다. 저거 어버이 정당인 우리 아버지 수령님하고 90%를 내고 있는 이재명 당 호시탐탐 그들은 이렇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과 상대 분열에 목을 메고 있고 지금 바로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지금 벌써 들어갔습니다. 지금 전부 하는 일환이 대통령 탄핵의 일환입니다.
윤 대통령은 당선 후에 어느 자리에서 검사 1000명만 데리고 들어가면 나라를 바꿀 수 있다고 했다고 한다는 얘기를 이 강천석 씨는 얘기합니다. 국민은 검사 출신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 국민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수신 제가를 어떻게 하는지는 알 만큼 다 안다는 겁니다. 국민은. 이 상황을 그대로 두고 다시 정권을 만드는 것은 달걀을 깨트리지 않고 병아리를 꺼내는 일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면서 헤매는 나라를 돌려 세우는 것은 쉽지 않다 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강고문의 얘기도 참고할 필요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고문의 이 말이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한두 마디 있다. 지금 우리 대통령은 잘하고 있다. 그 이상 잘할 수가 없다. 어떤 대통령이 왔어도 절대 안 된다. 자, 김대중이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노무현이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망쳐놓은 문재인이가 또 이것을 대통령을 한다 해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 불가능. 불능이에요. 지금 좌파들을 이렇게 숙성을 시켜놓은 숙주를 만들어놓은 김영삼도 때로는 원망스럽습니다. 좌파들을 이 땅에다 가져와 가지고 이 정부에 갔다 와서 기용을 하고 해서 좋은 정부에 스며들게 만들고 말이지. 그래서 김영삼이가 존경을 못 받는 겁니다. 김대중이보다 존경을 못 받는 이유가 바로 그에 있습니다. 좌파들을 심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김대중 때 딱 되니까 좌파들이 이제 번성하는 시기, 거기서 양육하는 시기가 됐죠. 예. 그 다음 노무현 때, 그 다음에 호황을 누리는 마지막 피크를 올렸던 자, 체제를 바꾸려고 했던 자 문재인 때. 그러나 거기서 탁 걸려들었습니다. 국민들이 현명했기 때문이죠. 이제는 안 속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이 국민의힘이 무너지면요, 이 나라는 끝입니다. 대한민국은 끝입니다. 저는 그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되죠. 절대 승리를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이 성공시켜야 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이 성공시켜야 된다. 국민의힘 믿음 100% 못 갔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100% 신뢰하고 국민들이 대통령을 딱 묶고 같이 가야 됩니다. 지금 말이죠. 대통령과 이 국민의힘이 한 몸인데 자꾸 두 몸을 갖다가 스스로들이 만들었어요. 지금 한동훈 때문에 분파가 생긴 겁니다. 친한이 뭡니까 지금? 친윤이어야지.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저 정책의장 한번 보세요. 그거 뽑는데도 자기 꼭 사람으로 해서 꼭 만들겠다고 한 그 모습 보십시오. 일주일 열흘 걸렸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나중에 안 되니까 비서실장 내보내고 사무총장 내보내고 나중에 둘이 함께 내보내서 언론 플레이 해가지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개혁과 새로운 길을 가지 못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을 시켜가지고 결국 그 사람이 안 물러설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어서 퇴출을 시키는 그 방법이 한동훈은 가만히 있으면서 말이죠. 이런 방법이 안 좋은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당대표 됐다면 정점식 씨를 만나가지고 아이 선배님 제가 이번 새로 하려는데 제가 제 틀로 해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저 좀 봐주세요. 아니 그분이 양반이거든요. 정점식 씨가 양반입니다. 저는 직접은 모르지만 양반인데 듣는 바에 하면 대부분 사람이 아니고 전부 다가 그 사람 아는 분들은 아주 양반이라고 합니다. 모든 걸 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분이라고. 그리고 유연하다고 그래요. 아 그리고 안 되면 그 다음에 임명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사람 임명해버리면 되잖아. 아 그러면 될 건데 그러면 자기가 부작용을 맞으니까 다른 사람을 막 시키는 거야. 비서실장, 사무총장. 그게 리더십의 손상이 된 거예요.
저는 이걸 갖다가 비판을 해주면은 이 개딸 아닌 무슨 딸입니까? 한 딸들이 저에게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합니다. 저 그런 거 안 무서워합니다. 그런 거 무서워했으면 제가 이 정치 평론하겠습니까? 저도요, 공직에서 여러 군데서 과거에, 예? 중요한 보직을 하라 요청받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저는 안 한 사람입니다. 정치 평론은 내 자유죠. 왜?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으니까. 뭐 시간이 지나면 다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나라의 운명은 우리가 절대 나쁘게 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국민의 책임입니다. 오늘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고 아끼는 이 국민들만큼 진정한 정치인들이 몇 명이나 될고 이걸 한번 문의를 해봅니다. 저는 이 정치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 지금 나라를 더럽히는 자가 누굽니까? 이재명이 아닙니까? 그 당. 그러면 국민의힘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맞서야 되는데 대통령에 대해서 맞서고 수평적 관계를, 저는 한동훈이 잘못됐다는 인식을 갖다가 준 게 출마 선언문에서 국회에서 했잖아요. 대통령 용산과 대통령실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겠다. 수평 좋아하네. 어떻게 여당이 수평이에요, 수평. 그럼 여당이 아니고 그러면 한 대통령이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근데 이번에 그래도 한데 뭉쳐야 되니까, 대통령하고 이렇게 한번 딱 했으니까 뭉쳐야 되니까 아주 뭉치는 줄 알았더니 정점식 정책의장 하나 가지고 4대 5니 5대 9니 5대 4니 그거 하나 빼앗긴더라도 보문 오는가 같은, 꼭 무슨 우국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처럼 한 자리를 향해서 가는 그 쫌스러움을 보고 말이죠. 아, 이건 아니구나. 이거는 대통령에게 지금도 각을 세우고 있구나. 이건 못 쓰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 한 자리 주면 왜? 대통령한테 가서 대통령님, 저분들, 그 친윤이라는 분들, 이런 분들 좀 딱 제어 통제 좀 해주시고 한 길로 함께 가도록 해주세요. 딱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안 한다 이거죠. 아주 독자적인 대통령 후보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제 한 딸들 잘 들으세요. 지금 3년 남았는데 제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절대로 후보 못 돼. 네. 경선해야 돼. 절대로 안 돼. 당대표직을 잘 수행해야 돼. 어떻게 수행하느냐. 여당으로서의 진짜 여당이 돼야 되는 거야. 진짜 여당이. 독립선언 하라고 독자적으로 하려고 생각하면 어림도 없어. 네. 대권이 그렇게 쉽나요? 홍준표는 바본가요? 홍준표 머리는요, 제가 볼 땐 한동훈보다 한 5배는 더 세요. 정치력은 한 100배는 더 셀 거고. 원희룡은요, 거기도 100배, 50배입니다. 네. 그리고 가만히 있는 오세훈은요, 오세훈은 몰라요. 미지수예요, 지금. 오세훈이 인기가 없다, 어쩌다 하는데, 오세훈이 수치로 이렇게 딱 나오는 거 보세요. 무서운 꿈틀림이 있습니다. 그 양반 보면은 대통령 적합도 1위로 나오잖아요. 여당에서 1위로 나오잖아요. 그 언론에 많이 났잖아요. 그걸 유념해서 봐야 돼요. 원희룡 보세요. 원희룡 잠재력 무섭습니다. 폭발력이 강합니다. 홍준표요? 이제 끝났다고 하는데 안 끝났어요. 저 양반도 어지간한 사람 아닙니다. 이 허들을 얼마나 지나온 분입니까? 노련하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훌륭한 인재들이 많다 이거예요. 한동훈은 바로 겸양지덕을 갖고 겸손하게 대통령에게 정말 바쳤던 그런 과거의 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이 나라를 한 몸이 돼야지. 아니 무슨 여당 당대표가 각을 세워요 대통령한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런
다른 사람들은요, 각색을 많은 사람, 그 사람 나름대로 홀로 커온 정치력과 배경이 있습니다. 한동훈은 지금 당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했잖아요. 법무부 장관 임명. 에? 어떻게 해서 검사장, 지검장도 해보지 못한 사람을 갖다가 법무부 장관을 시킵니까? 그걸 딱 시켰죠. 관리시켰죠. 그 다음에 비상대책위원장 시켰죠. 아, 그래서 지금 하는데 비상대책위원장 딱 보냈더니 아니 과거부터 그런 조용한 공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치 공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그냥 국민의 눈높이다 하면서 그냥 각을 세우고 나 못 나가 안 나간다고 선언하고 말이죠. 그게 국민들이 어리둥절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대통령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란 말은 하지 않습니다. 완전 100% 협력을 해야 돼서 이 대통령 정부를 성공시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데가 바로 당입니다. 바로 국민의 힘입니다.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100%의 그 책임론을 갖지 못했다면은 그건 잘못된 당대표입니다. 그걸 국민들이 지금 꿰뚫어 볼 것입니다. 앞으로.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